지금 보고 계시는 자전거는 체데크 투어라는 자전거입니다. 카본 풀샵 트라이폴드 3단 접이식 미니 벨로죠. 한국 사람이 개발한 대단한 자전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모터를 달아서 좀 보내달라고 대전에 계신 저희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택배로 보내드릴 건데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보시라고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용법보다는 이분이 이 옵션으로 요 전조등과 후미등을 요청하셨어요. 여기 그 물병 케이지는 그냥 제가 서비스로 달아드린 겁니다. 서비스라고 해서 싸구려냐?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거 토픽에서 나온 건데 높낮이 조절도 되는 튼튼하고 깔끔한 이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돌리면 높낮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딱 눌러서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후미등과 전조등 사용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트를 달았는데 이거 다는 것도 아주 어려웠어요. 이거 뭐 어댑터도 2개, 3개 막 연결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왼쪽 페달 떼가지고 접을 때 여기다 꽂아놓는 그런 장치예요. 라이트를 꽂았다 뺐다 할 때는 이거를 90도 이렇게 돌려서 빼면 돼요. 다시 꽂을 때는 이 홈에 여기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게 가민 어댑터랑 같은 규격인데 이렇게 해서 딱 돌려서 이렇게, 뭐 반대편으로 돌려도 되겠죠. 이렇게. 요 뒤에는 그 충전 단자, USB-C 포트, 핸드폰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걸로 꽂아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요 위에 전원 스위치,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들어가요.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켜진 상태에서 한 번 누를 때마다 밝기가 바뀌죠. 밝기가 바뀌고, 2번 연달아서 더블 클릭을 하면 깜빡깜빡 하는 거. 깜빡깜빡도 속도 조절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좀 천천히 깜빡, 또 한 번 누르면 빨리빨리 깜빡, 다시 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고정된 빛이 나오고, 길게 누르면 꺼지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후미등. 후미등은 안장 뒤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이걸 뺄 때는 왼쪽으로 한 45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면 되고, 꽂을 때는 요 튀어나오는 부분을 홈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꽂으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는 요 쪽에 누르면 깜빡깜빡. 한번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충전 단자는 반대편에 있어요. 역시 USB-C 포트. 이거는 이분이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달아드린 거지, 전동 작업을 하면서 이거를 기본으로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핸들바에 딸랑이도 서비스로 달아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전동화한 체데크 투어의 사용법이죠. 체데크 투어에 달려있는 순정 체인링은 원래 이렇게 50T였는데 이게 그냥 무전동으로 타면 적당한데 모터를 달면 좀 부족해서 약간 크게 52T로 교체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변속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서 52T로 바꿨어요. 이렇게 앞바퀴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케이블은 모터 오른쪽 방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바퀴를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바퀴를 분리하려면 먼저 케이블부터 뽑아야죠. 케이블을 뽑으려면 먼저 여기 고무링으로 고정을 해놨거든요. 고무링을 이렇게 당겨서 제거를 하시고, 여기 단자를 잡아당겨서 뽑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케이블은 분리가 됐죠. 그리고 양쪽에 너트 풀어가지고 빼면 됩니다. 너트는 당연하겠지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2개 다 풀어야죠. 몽키 스패너로 이렇게 붙잡고
왼쪽 조금, 오른쪽 조금. 바퀴가 쑥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왼손으로 붙잡고 조심조심. 이걸 풀면 여기 안에 와셔가 있어요. 와셔를 아예 풀어버립시다. 조금만 풀어도 되는데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완전히 빼버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워셔죠. 이 부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양쪽 다 뺐습니다. 그리고 바퀴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빠져요. 자, 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꽂을 때는 분해 역순인데 여기 보시면 와셔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와셔인데 두 군데를 깎아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크 부분을 보시면 워셔, 그러니까 너트 물리는 워셔 들어가는 이 부분은 좀 움푹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넣으면 여기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깎아서 이런 모양으로 되게, 이렇게.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향으로 워셔를 넣어서 너트를 잠그면 되겠죠. 잠가 볼게요. 자, 이쪽 지금 보시는 방향이 오른편인데 여기 보시면 케이블 나오는 방향이 여기 이게 모터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케이블 나오는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이런 방향으로 꽂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게 꽂아야 돼요. 다시 반대편으로 카메라 옮길게요. 자,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이 로터가 캘리퍼 사이에 잘 맞도록 조심조심해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린 깎은 와셔, 이 깎인 부분이 아래쪽으로 되게 이 방향으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트를 채우세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깎인 부분이 아래로 가게 와셔를 집어넣고 너트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조이면 돼요. 자, 너트를 조였으면은 다시 이 케이블을 꽂아주고, 이 꽂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핀하고 반대편 구멍하고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이게 이제 선이 덜렁덜렁거리면 안 좋으니까 맨 처음에 풀었던 고무링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됐죠?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지 않고 고무링으로 하는 이유가 풀렀다 다시 잠갔다를 공구 없이 니퍼 없이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고무링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터에서 나온 단자 연결하고 그 조금 올라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전기 자전거에 많이 쓰는 XT60 단자가 있어요. 이 가방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고 배터리에서 나온 출력을 모터로 연결하는 거죠. 여기 모양 맞춰서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 크랭크암에 붙어 있는 센서예요. 지금은 센서를 안 달은 상태입니다. 센서를 달아서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 나중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 뭔가 잘못돼서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수은전지, 이게 이제 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센서를 꽂을 건데, 센서를 꽂기 위해서는 이걸 풀러야겠죠. 소비자가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알아야 나중에 그 이해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체데크 투어에는 이런 희한한 형태의 크랭크암 볼트가 박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싸구려 사각 비비가 아니에요. 원래 볼트를 뺐고, 참고로 조금 전에 먼저 뽑은 거 요거는 이제 자가 분리 캡이라고 해서 전용 공구 없이도 뺄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전동화를 하면 요건 필요 없어져요. 자, 순정 볼트를 빼내고 이 모터 세트에 포함된 센서 전용 납작한 볼트예요. 이걸로 대신 채워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풀림 방지 록타이트 조금 발라줄게요. 이거는 최대한 단단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부품들을 조합해서, 이게 이제 이 페달 센서인데, 이 넓적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 플러스 표시가 밖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수은 전지를 넣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잠가버려요. 자, 이렇게 잠근 다음에 여기다가 돌려서 꽂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장착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전지가 다 닳았거나 뭔가 오작동을 해서 다시 페어링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다시 빼야 되는데, 이렇게 빼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돌려서 꽂았는데 뭐 전지를 교체해야 돼서 이걸 뺐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반대편은 그냥 여기 박혀있어 안 나오고 이 뚜껑만 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빼려고 그러면 잘 안 돼. 니퍼 같은 걸로 살짝 붙잡고 빼면 빼지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 또 하나 이런 거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닫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페어링 할 때 작업을 하면 됩니다. 페어링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바퀴의 오른쪽이고요. 케이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무선 디스플레이고, 요건 좀 전에 보여드린 페달 파스 센서예요. 일단 배터리와 모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바퀴를 몇 번 굴려가지고 앞으로 뒤로 좀 굴려서 모터를 깨우세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뒤쪽 아래 여기에 보시면 전원 표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화면이 켜져요. 그런 다음에 출력 단자 있는 쪽에다가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가까이 놓고 세팅 버튼 누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리플레이스, 그러면 깜빡깜빡 하다가 요 두 개가 켜졌죠? 이렇게 되면 왼쪽은 이제 모터가 연결됐다는 거고, 오른쪽 동그라미에 P자 써 있는 건 그건 센서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연결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이거 왜 연결이 안 되지?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스마트워치, 이것도 블루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다면 그거를 전원을 끄고서 하셔야 됩니다. 얘가 켜져 있으면 헷갈려서 막 못 잡아요. 이렇게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불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은 영상을 따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페어링에 성공했으면 이 뚜껑은 따로 놔두고 배터리를 잘 꼽은 상태에서 원래 뚜껑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줘요. 이러면 된 겁니다. 근데 가끔 어쩌다가 제가 여태까지 테스트하면서 딱 한 번 그랬는데, 페어링이 됐는데 막 작동이 되다 안 되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건전지가 다 닳았나 그러고서 교체를 했는데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보니까
모터와 배터리와 연결된 이 단자를 그냥 뽑았다가 다시 꽂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 안 된다 그럴 때는 모터에 연결된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꽂아 보세요. 자, 이제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페달을 돌리면 앞바퀴가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돌죠? 왜 그러냐면 앞바퀴가 먼저 물리적으로 돌아야 그 다음에 전기가 작동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허공에 있으니까 페달을 돌려도 앞바퀴는 안 돌잖아요. 근데 사람이 올라타서 페달을 돌리면 바퀴가 도니까 바퀴가 돌고 페달을 돌리면 이렇게 작동을 하죠. 페달을 멈추면 꺼지고 페달을 다시 돌리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은전지의 규격은 수은전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마다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은 뭐냐면 CR1632. CR은 중요하지 않고 1632 수은전지 중에 규격 1632 요걸 사용하면 되는데 편의점 같은 데는 잘 없어요. 이걸 사려면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계 수리점 있죠. 시계 수리점 좀 큰 데 가면은 여러 종류 수은전지를 파니까 거기서 구입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핸들바 가운데다가 장착을 했는데요. 이거를 뺄 때는 이렇게, 꽂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반대로 딱 꺾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페달 센서는 전기를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딱 멈춘 상태에서 30초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페어링이 끊어집니다. 다시 또 페달링을 한두 번 하면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호등 같은 데 걸려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가려면 보통 30초 이상은 걸리잖아요. 이 페어링이 끊어졌다가 다시 페달링을 한 두세 바퀴 해야 또 작동을 하니까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은 한 20-30초마다 뒤로 이렇게 뒤로 한 바퀴씩 돌려주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페어링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더라도 페달 한 두세 바퀴 하면 또 되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접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을 때는 앞에 배터리 가방을 분리하는 게 좋아요. 달려있는 채로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캐리어 블록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걸 뒤로 당겨가지고 가방을 뺀 다음에 접으세요. 접는 순서는 브롬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트라이폴드 자전거들이 다 똑같죠. 근데 브롬톤하고 좀 다른 점은 브롬톤은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딱 눌러가지고 뒷바퀴를 스윙으로 접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탁 치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새 거고 손님 자전거고 해가지고 제가 손으로 쳤는데 하다 보면 손으로 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발로 이렇게 팍 밟는 게 편하죠. 근데 지금은 새 거니까 그냥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뒷바퀴를 폴딩한 다음에 허리를 꺾어야죠. 여기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걸 제껴야 풀 수가 있는데 요 밑에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요. 들어 올려서 이렇게 90도나 아니면 180도나 90도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레버를 바깥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 허리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죠. 자, 허리를 꺾어서 이 앞바퀴 왼쪽에 있는 후크가 여기에 걸리게끔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접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핸들 포스트도 그 허리 꺾을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90도나 180도 한 다음에 이 레버를 제끼면 여기 툭 튀어나온 금속이 여기 플라스틱에 꽂히면서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포스트를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접은 건데, 위에서 볼게요. 이 브롬톤과 마찬가지로 왼쪽 페달이 걸리적거리겠죠? 오른쪽은 어차피 뭐 상관없이 오른쪽 바퀴하고 핸들 포스트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저거는 안 뽑아도 되는데, 얘는 걸리적거리니까 뽑아야 더 이게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뽑을 때는 이 뽕 페달에 노란 플라스틱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얘를 빼고 이거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잡아당기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꽂을 때는 다시 누르고 이렇게 꽂는 건데, 이 노란색 플라스틱은 뭐냐면 달리다가 혹시라도 재수없게 이게 이렇게 눌려서 빠질까봐, 그러면은 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꽂아 두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접을 때는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빼서 페달을 뽑은 다음에 이건 다시 꽂아 두시고,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는 불편하잖아요. 또 분실할 염려도 있고. 요거를 영상 초반에 제가 라이트 보여드리면서 그 잠깐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요 라이트 뒷부분 여기에다가 이 페달을 꽂아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완전히 다 접힌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펼쳐 볼게요. 맨 처음에 C포스트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핸들바 올리고, 그리고 여기 잠글 때 이렇게 잠가 놓고, 이 안전장치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제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바퀴를 들어서 펼치고, 자, 브롬톤 사용해 보신 분들은 거의 뭐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잠그고 안전장치 제끼고, 그 다음에 뒷바퀴만 펼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옮겨 붙였던 페달 뽑아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이러면 끝났죠. 그래서 그냥 잠깐 세워놓을 때는 굳이 킥스탠드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반폴딩으로 세워놓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이 폴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C포스트를 이렇게 많이 내려서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뒷바퀴를 폴딩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접히질 않아. 왜 그러냐면 이 부분 C포스트가 아래로 너무 많이 내려와서 뒷바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타더라도 키가 작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이나 키 한 170 이상만 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놓고 접으세요. 그래야 접힙니다.